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지금 무턱대고 최신 폰이라 비싸게 구매했다가 정작 사용하는 기능이 별로 없다면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매년 출시되는 보급형 제품들이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성능이 꽤 많이 향상되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 높은 휴대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석하여 총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A34입니다. 가격은 40만원 후반대이고요. AP는 디멘시티 미디어테 1080 옥타코어, 램 6기가, 디스플레이는 6.6인치 슈퍼 아몰레드, 무게는 199g입니다. 전작 대비 향상된 성능이지만 출시가는 그대로라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보급형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면 보급형보다는 중급기라고 할 정도로 높은 상향이 되기도 했는데요. AP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이 탑재되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19년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과 맞먹는 수준이며 아주 고사양의 게임만 아니라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1000니트의 밝기, 슈퍼 아몰레드, 그리고 6.6인치 화면 크기라 콘텐츠 시청용으로도 좋습니다. 추가로 삼성페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급형 중에서는 생활의 편리함까지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올해 나온 갤럭시 S23과 유사한 형태라 언뜻 보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전작보다 하향이 되었는데요. 4개의 코드 구성에서 트리플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고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AP와 디스플레이 상향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별도의 기능으로는 지문 인식, IP67등급의 방수 방진, 외장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급형의 준수한 성능까지 갖춘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가격은 140만원 후반대이고요. AP는 스냅드래곤 A Gen 2, 램 12기가, 디스플레이는 6.8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카메라 총 후면 4개, 전면 1개, 무게 233g입니다. S22에서 문제가 되었던 엑시노스 칩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A Gen 2를 탑재하여 전작 성능의 30-40%를 향상한 최신 갤럭시 S 시리즈 제품입니다. 특히 GPU 성능은 현재 아이폰 14 프로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기도 해서 사양 높기로 유명한 원신을 플레이해봐도 프레임 드랍 없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며 내부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 이제는 고사양 게임을 위한 휴대전화로도 갤럭시 S를 선택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어카서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광학시 손떨림 방지, 향상된 야간 촬영, 100배 스페이스 줌으로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볼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WQHD 화질의 6.8인치 화면이며 전작보다 향상된 디스플레이 성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5000mAh인데 용량은 전작과 같지만 향상된 하드웨어 성능으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적어 동영상 재생을 26시간이나 재생이 가능할 정도로 잘 줄지 않는 배터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작 대비 가격 상승이 있다는 것은 아쉽지만 S23의 모든 라인업들이 애플 제품처럼 AP 성능이 차등을 두지 않아 사용 패턴과 예산을 고려해 S23, S23 플러스로 선택하신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 실망스러웠던 갤럭시 S 시리즈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망설임 없이 기기 변경을 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가격은 150만원대이며 AP는 A16 바이오닉, 램 6기가, 디스플레이는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후면 3개, 전면 1개 카메라가 있고 무게는 206g입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스마트폰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은 카메라인데요. 후면에 총 3개의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으며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입니다. 물론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추상의 데이터는 낮긴 하지만 고정으로 만들어진 사진의 질감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전작보다 높은 성능 향상으로 마치 짐벌을 사용하는 것 같은 놀라운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촬영 또는 역동적인 촬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물론 향상된 성능만큼 심해진 카툭 튀는 감수해야 합니다. AP는 A16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하였고 6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PU 성능은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는 2세대 정도 앞서 있으며 그래픽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정감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 원신 배틀그라운드 와일드 리프트 등 어떤 게임을 위한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6.1인치 크기의 AOD가 적용되어 굳이 휴대폰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배터리는 3200mAh, 다이나믹 아일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싼 제품이라 선뜻 구매가 어려운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보다 2세대 전 아이폰을 사용하셨거나 최적의 멀티미디어 용도의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갤럭시 플립 4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 구매가 가능하고요. AP는 스냅드래곤 A-Z1, 램 8기가, 디스플레이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카메라는 후면 2개, 전면 1개, 무게는 187g입니다. 접어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과 휴대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접어서 사용 시 그립감이 좋으며 굳이 휴대폰을 길게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메시지 확인, 전화통화, 사진 촬영, 삼성페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퀵샷이라고 해서 접힌 상태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각도의 조절 범위가 넓고 셀카에 최적화된
최적화된 사용을 할 수 있어 SNS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후면에 두 개의 카메라가 각각 1200만, 1000만 화소로 가격을 생각한다면 화소가 낮다는 건데요. 하지만 높은 성능의 카메라 센서와 실내 촬영이나 주간 촬영용으로 활용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갤럭시 S22와 퀄리티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전작의 가장 큰 문제였던 낮은 배터리 용량도 개선이 되어 충전에 압박을 덜 수 있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AZ1을 사용했으며 원신 같은 고사양의 3D 게임만 아니라면 대다수 게임을 실행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IPX8 등급의 방수가 됩니다. 휴대성이 극대화된 성능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갤럭시 A24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이며 AP는 엑시노스 1280, 램 4기가, 디스플레이 6.5인치 아몰레드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입니다. 아마도 가성비 좋은 효도폰을 찾는다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갤럭시 A34와 가격 차이는 10만원치 나지 않아 두 제품 간의 결정이 고민이 된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화 위주로 사용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갤럭시 A24가 낫고 멀티미디어 위주로 사용을 한다면 A34가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휴대폰으로 영상 시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영업용 또는 서브용 폰으로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외관은 A34와 큰 차이가 없으며 상세 스펙은 간단하게 보지만 이런데요. 수치로만 보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금 나누기는 확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성능 체감차는 꽤 크다는 것이죠. 정말 가볍게 사용할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